자, 가볼게요. 야근 수당이요? 자, 8번에 항등함수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운 게 방금도 말했지만 1대1 함수 배웠고요. 그 다음 2번은 1대1 대응 함수 배웠고요. 이제 세 번째 항등함수 배우게 될 거고요. 미리 배울 거 쭉 써드리면 네 번째 상수함수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확통 배우시면 어디까지 배우냐면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뭐 이런 것도 배울 텐데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4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까 배웠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일단 공통점부터 써드리면 요 문장이 있어야 된다.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래서 요 문장이 있으면 일단 1대1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나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대응, 만나다가 안 만날 때도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다 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럼 이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인데 사실 항등함수는 실질적으로 항상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K를 넣으면 K가 나온다는 거니까 선생님 정의역과 치역이 항상 동일하네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식밖에 없다? Y는 X밖에 없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항등함수 찾으셔야 했는데 하나 더 찾잖아요? 노벨상 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찾아보세요. 항등함수인데 Y 마이너스 X요. 그러면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함수라는 건 모든 X값에 대해서잖아.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항상 Y는 X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수함수는 1을 넣으면 A가 나오고 2를 넣어도 A가 나오고 쭉 가서 K를 넣어도 A가 나오니까 정의역은 바뀌어도 항상 치역은 동일한 모양이 나오니까 얘는 Y는 A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아시다시피 상수함수는 Y는 X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1 넣었더니 1 나온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걸 꼭 명시해 주면 되고요. 상수함수는 아시다시피 항상 같은 값이 나오니까 Y는 A라는 이렇게 가로로 된 선을 그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8번하고 9번에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기울기가 있어야 얘 기울기 0이잖아요. Y는 0x잖아요. 생각하자. 자, 밑에 보시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그래프에 대표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제가 예시에 쭉 들어놓은 건데 제가 이미 벌써 개념 설명하면서 다 써먹은 그래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뒷장 넘어가서도 1대1 대응 그래프도 항상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지 대응이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은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프린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학원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학원책에서는 한 4개 정도가 제가 오늘 설명 안 한 내용이니까 학원책 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유형 한번 가볼게. 자, 1번. 정의역이 0, 1, 2고요. 공역이 0, 1, 2, 3이에요. 근데 X에서 Y로 원소가 대응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함수라는 건 내가 말했지만 화살을 안 맞는 애가 있어도 돼? 안 돼? 돼? 하지만 안 쏘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물어볼게. 자, 기억.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한테 쏘라는 건데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럼 기억은 함수가 아니겠지. 니은 0 넣으면 1, 1 넣으면 0, 2 넣으면 1이니까 모두 다 한 발씩 쐈으니까 함수라고 하고 치역을 0과 1만 써주면 되겠네. 디귿 0 넣으면 1, 1 넣으면 2, 2 넣으면 3 나오니까 얘도 함수라고 하고 치역을 1, 2, 3이라고 쓰면 되고 리을 0 넣으면 0, 1 넣으면 1 하지만 2 넣으면 8이 나오니까 얘는 쏠 애가 없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5번을 정확하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니까 6초 만에 풀겠습니다. 5번 시작. 1번 한 번만 어? 1번 1번을 한 번만. 니은 디귿이잖아 답은. 네. 치역? 니은은 0, 1이고 디귿은 1, 2, 3. 아니 알았어. 침착해. 6초라고 했어. 귀 파자.
귀 뭐하러 갖고 다니냐. 자, 5번 끝내볼게요. 자, 다음 주 함수 그래프 찾아달래. 빨리 세로를 그어야겠지? 기억 함수 맞고요. 니은 맞고, 디귿 안 되고, 리을 안 되고, 미음 되고. 자, 비읍을 조심하세요. 그래프는 끊겨 있을지언정, 끊겨 있는 지점에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얘도 함수라고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얘들아, 혹시 이 비읍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모의고사에서 한번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 이 비읍이 뭔지 아세요? 가우스. 가우스인데, 가우스와 1차 함수의 합쳐진 모델이에요. 아니에요. 가우스 x 더하기 1이에요. 됐죠? 아, x예요. 아셨죠? 이건 그냥 신경 끄시고 어쨌든 세로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 모두 다 함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우리 6번 그냥 재미삼아 해볼게. 함수 그래프 있는 대로 찾아달래. 1번 돼야 안 돼? 2번 돼. 3번은? 4번은? 5번은? 6번은? 답은 2번과 5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네. 자, 1번 맞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 1번에 이거 유리함수예요, 선생님. 아니지. 너네가 배운 모델은 유리함수가 맞지만 정의역이 안 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야 된다. 자, 7번 한번 가볼게. 자, 7번 보시면 우리 아까 X가 Y한테 화살을 쏠 때 F 규칙에 의해서 화살을 쏜다고 했는데 이 F 규칙이 항상 한 개로만 나오는 건 아니야. fx가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규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f1 값 좀 구해줄래? f2 값 좀 구해줄래? 등등등. 무슨 값을 찾으라고 하면 이 정의역이 속해 있는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속해 있는 구간에 있는 x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7번 문제 보면 굳이 안 쓸게. 모든 치역의 원소의 합이니까 정의역을 쳐다보면 f-2는 어디다 넣어야 돼? 위아래? 아래.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f-에도 어디다 넣어? 아래다 넣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0은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아래. 0까지가 아래 넣으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 f1은 드디어 위에다 넣으면 되니까 1 넣으면 4. 그 다음에 f2는 5. 그래서 얘네들이 다 치역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다 더하면 없어지고 얘까지 더하면 정답은 1.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꼭 규칙이 한 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궁무진합니다. 10개로 나올 수도 있고 20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한두 개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범위에 맞춰서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숙문고 기출인데요. 9번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에 1번 시작. 이게 숙문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3번이다, 3번. 아니, 틀렸어.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잖아. X 플러스 1. 얘들아, 너네 그 점수 고만고만 하니까 막 그렇게까지 안 날래도 돼.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지 혼자 뭐 수학경신에 나가는 애 없거든요. 아닥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애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너 바닥이야. 다 바닥이야. 여기서 진짜 거의 없었어. 10개대가 없었어. 저는 10개는 맞았죠. 아니야. 아니, 없었어. 몇 문제 맞았어요? 아니, 다 한 자리야. 진짜야. 왜냐면 보통 N반 애들이 한 13개에서 한 17개 정도 나왔어. 근데 너네는 아니었어. 자, 갈게. 몰라. 자, 9번 보시면 자, 문제가 생겨요.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찾으라고 하면 지금 X와 4-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니까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1번, X가 만약에 유리수면 어떡하냐라는 거야. X가 유리수면 fx는 위에다 넣을 거니까 X가 나올 거고 F, 4 빼기 X면 유리수에서 유리수 빼면 유리수니까 그거 똑같이 위에다 넣으면 4 빼기 X가 나와서 4가 나오겠지. 근데 얘만 보고 답을 4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무리수라고 가정할 거잖아. 만약에 무리수가 4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면 답은 없다예요. 근데 만약에 4가 똑같이 나오면 그땐 비로소 4라고 답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2번 X가 무리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얘도 4가 나와야 답이 4야. 실제로는 보기에 없다가 있었거든. 자, 가볼게. X가 무리수면 얘 자체가 무리수니까 밑에다 넣으니까 뭐가 나와?
4-x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4 빼기 유리수 빼기 무리수니까 4-x도 뭐야? 무리수야. 그럼 이 4-x는 밑에다 넣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4 빼기 괄호 열고 4-x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요건 없어지고 요거 플러스 x로 바뀌어서 없어져서 결국 누구 나온다? 4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어차피 답은 4가 나오니까 정답은 4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저게 4가 안 나오고 답이 없다를 넣어버린 거지. 이해하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보면 서로 같은 함수 찾아달래. 얘를 우리 같은 함수면 치역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정의역을 넣을 때 같은 치역이 나오는지 보면 돼. 자, 기억부터 시작할게. 채준아, F에 마일 넣으면 G에 마일 넣으면 0 넣으면 F에 G에 0 넣으면 F에 1 넣으면 G에 1 넣으면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 나왔으니까 기억은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근데 니은 한번 봐볼게.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G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리 됐지. 따라서 니은은 탈락. 디귿. 이거 조심하세요.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 G에도 마이너스 1 넣으면 2, 0 넣으면 1, G에도 0 넣으면 1, F에다 1 넣으면 2, G에도 1 넣으면 2 나오니까 얘는 같은 함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언제 제가 다 숫자를 넣어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조금 어제 월목반 할 때랑 똑같은 멘트 하면서 할게. F반에서 조금 상위 레벨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설명도 해줄게. 선생님, 그러면 제가 11번 같은 거를 기하적으로는 풀 수 없습니까? 라는 거야. 기하적으로. 같은 함수래. 그럼 얘들아 잘 봐. 지금 기억이 답이었고 니은은 답이 아니었거든. 그럼 이거 내가 기하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기억의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fx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런 함수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x세제곱 그래프를 안 봤을 텐데 선행한 친구들은 알 텐데 x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들아 잘 봐. 얘는 y는 x고 쟤는 y는 x세제곱이거든. 몇 점에서 만나요? 세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이 세 점을 뭐라고 말해요? 교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또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부식을 같다고 들 거예요. 그쵸? 그럼 넘겨서 x로 묶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뭐 나와? 마이너스 0, 1 나오지. 정의역이랑 어때요? 그래서 얘는 F랑 G랑 같은 함수인 거야. 왜? 이 마이너스 1과 이 만나는 X값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는 같은 마이너스 1, 0, 1이 나오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3개니까 정의역도 3개가 나온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니은 한번 봐볼게. 니은은 답이 아니었거든. 왜? y는 x 빼기 1이면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그리고 y는 x 플러스 2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일단 얘네들이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실상 얘는 교점도 없으니까 정의역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다른 함수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 디귿도 맞았단 말이야. 보시면 혹시 절대값 x 플러스 1 그래프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y는 x제곱 그래프면 우리 아시다시피 되게 유명한 이렇게 내려와서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벌써 얘네들이 몇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 세 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답은 아니고 이 세 점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얘랑 x 플러스 1, 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두면 세 점이 나오고 그게 마일 0,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4번을 내가 한번 풀어볼게. 14번에 1번을 내가 혼자 풀면 선생님 어떤 친구는 이거를 F와 G가 같게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푸냐면 제일 흔한 학원 다니고 과외 배우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이렇게 배워요. F에다가 K 넣었고 G에다가도 K 넣었더니 같은 값이 나오면 돼. 그래서 F에다가 K 넣었을 때랑 G에다가 K 넣었을 때랑 같다고 둔다라는 거지. 그래서 넘겨서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 나올 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K-2, K-1은 0이니까 K는 1 또는 2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가 F와 G가 같게 되는
이 K 값이 바로 두 개 나오는데 그게 1과 2래. 문제가 뭘 구해달래? 되는 정의역 X의 개수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원소가 몇 개 나왔어? 그럼 우리 부분집합 몇 개? 4개. 근데 맨 끝에 뭐라고 써있지? X는 공집합은 안 된대. 그럼 결국 4개에서 몇 개를 뺀? 하나를 뺀 정답은 3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보통 학원 다니면 흔하게 배우는 풀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도 푸냐면, 선생님, 그럼 저는 기하적으로 y는 x제곱 그래프랑 y는 x제곱 그럼 이렇게 생겼고, y는 x 빼기 3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그럼 그냥 바로 답은 2에 2승 4개 해서 공집합 뺀 답은 3개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즉, 교점의 개수가 그 두 함수가 갖게 되는 정의역의 개수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교점이 여러 개 나와, 한 5개 나와, 그럼 얘는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 3차 그림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F와 G가 갖게 되는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 몇 개 나와? 8개 나오는 거야. 2의 3승에서. 공집합이 아니면 1 빼면 되고, 답은 7개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 번만 해볼게. 그 14번에 2번 한 번만 해봐봐. 너네 3차 그래프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정석대로 풀어. 아, 이거 얘들아 문제 하나, 이거 수정이다. x세제곱 마이너스 6x야. 마이너스 1, fx가. 3이 아니라 6으로 바꾸세요. 4번에 1번에 어. X는 1이면 부분집합, 첫째 줄에 부분집합 x를.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1, 2 있어도 돼. 얘들아, 아픈 애야. 너네 병원 가서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프냐고 해, 안 해? 안 하지? 너네 병원 가서 아픈 사람 앞에서 웃어? 안 그러잖아. 허재 앞에서 웃으면 안 돼. 응. 네, 근데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네? 3을 6으로, 마 3x를 마이너스 6x로. 근데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아, 안 돼요? 이 6으로 바꾼 게 아니었나? 맞는데? 맞아. 맞았던 것 같은데, 이거? 자, 해볼게. 자, x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과 누가 만난다? x 플러스 5가 만난다라는 거. 난 k가 넣었다고 쳐볼게.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뭐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고 x 플러스 5를 그려보면 세 점에서 만나고 그 세 점에서 만나는 x 값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똑같이 집합의 개수를 찾아다녔으니까 2의 3승 8개에서 공집합이면 안 된대요, 선생님. 답은 7개를 이렇게 찾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점. 어? 아,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마 1만 있어도 되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마 2만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게 다 나왔으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야 돼. 그치? 2개도 있어도 돼. 그게 바로 부분집합 찾는 거잖아. 예. 아픈 애야. 자, 넘어갈게. 자, 공집합 때는 왜 되냐? 아, 안 되니까 뺐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자, 4번 가볼게요. 집중. 자, 유형 4번 가볼게. 유형 4번 보시면 별표를 한 10개만 쳐주세요. 이거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식을 보고 무조건 쪼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금 15번만 봐도 뜬금없이 그냥 f,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16번은 똑같이 나왔고, 17번은 곱하기로 나왔고, 18번은 fx 곱하기 y로 나왔고. 자, 이렇게 나와도, 자, 이거는 절대 식을 보고 쪼시면 안 되고요. 이 식은 있잖아, 선생님도 죽을 때까지 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마다 다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식은 다양할 텐데, 식은 무한개가 나올 텐데, 신기한 건 뭐냐? 풀이는 한 개야.
무슨 뜻이지? 식은 여러 개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푸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과정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번에 한번 봐볼게. 15번에 보면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로 나왔고, 이거 한번 두 문제를 동시에 한번 풀어볼게. 그 다음에 15번. 자, 그리고 18번도 옆에다 써볼게. 18번은 fxy는 fx 더하기 fy로 나왔거든. 자, 식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풀이는 과정은 똑같다 그랬어. 자, 여기에 뜬금없이 fe는 6이다. 이거 꼭 주셔야 돼요. 하나는. 18번도 뜬금없이 fe는 1이다 라고 줬어요. 이거 꼭 줘야 돼요. 안 주면 스타트를 못 해요. 아예. 자, 그럼 시작할게. 일단은 15, 16, 17, 18 식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와도 공통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일단 F0은 꼭 찾고 시작해야 돼. 근데 그럼 F0을 어떻게 찾습니까? XY에 다 뭐 넣어볼까? 0000 넣어볼게.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나오니까 하나가 넘어가서 없어져서 F0은 0이다를 무조건 찾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아시다시피 15번은 그래서 1번 F0을 물어본 거야. 얘도 한번 구해봐 라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찾아볼게. 0000 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 그래서 얘도 F0은 0을 일단 찾아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8번의 기억, 여긴 없네. 만약에 있었으면 F0은 0이냐? 라고 물어봤을 거야.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스타트야. 근데 이 15, 16, 17, 18번은 좀 잔머리가 있는 놈이 좀 잘 풀어. 뭐냐면은 혹시 너네 그거 알지? 그 장난감 중에 새끼 안에 새끼 있고 새끼 안에 새끼 있는 거. 그런 것도 존나 잘 알아요. 자,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얘들아, 얘가 새끼 안에 있고 새끼 안에 있고 새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집중해. 문제가 뭘 찾아달라면 F1 값 찾아달래. 선생님, 제가 F1 값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에서 준 걸 한번 활용해보자 이거지. XY에 뭘 넣어볼까? 1111을 넣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F2는 F1 더하기 F1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벌써 6이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얘는 몇일 수밖에 없다? 3. 그래서 F1은 3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얘를 활용해서 이제 누굴 찾을 수 있냐? F10과 F-10과 F20도 찾을 수 있어. 근데 그럼 F20은 어떻게 찾습니까? 라면 이걸 계속 활용하면 돼. 물어볼게. F2를 아니까 2 넣으면 F 몇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가 몇 나와? 그럼 이번엔 4를 아니까 4, 4, 4, 4를 넣으면 F8은 몇? 24. 8, 8, 8, 8 넣으면 F 몇은? 16은 몇? 48. 자, 그 다음 이제 잠깐 멈춰야겠지. 왜? 이제 F20을 찾고 싶으니까 또 다른 새끼를 이용하면 4랑 16을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F20은 6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음수는 어떻게 찾냐는 거야. 아무리 해봐도 얘가 다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F-10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 제가 이거 꼭 찾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찾아놔야지 여러분들은 음수를 찾을 수 있어요. 얘를 미리 안 찾아놓으면 음수가 아예 안 보여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제가 F0을 안 상태에서 음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1마일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F0은 F1 더하기 F-1인 거지. 근데 F0은 문제에서 우리가 0이라고 찾아놨고 F1은 문제에서 우리가 3이라고 찾아놨으니까 F-1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부터는 아까처럼 스타트가 되는 거야. 마일. 그럼 F-마이 찾아지고 마이 넣으면 F-마사 찾아지고 마팔 넣으면 찾아지고. 그래서 얘도 계속 그 다음부터는 누적 형태로 가서 F-10까지 도달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물론 되긴 해.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식을 보면 이게 지수 함수인지 로그 함수인지 다 나오거든. 근데 이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규칙대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럼 얘 봐봐. 18번 한번 가볼게. 18번은 F1 찾아달래. 그럼 딱 봐도 뭐 넣을까? 1111이거든. 그럼 F1 넣으면 F1은 F1 더하기 F1이야.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F1은 몇이다? 0이다. 그럼 기억은 일단 맞겠지. 자, 니은 가볼게. F8. F8은 F2 이용하라는 것 같아. 2 넣으면은 F4는 2. 그리고 2, 4 넣으면 되겠네. F8은 2, 4인데?
그렇지. 3 곱하기 더하기였지. 3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니은도 맞겠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디귿이야. 2분의 1이 나와. 2분의 1. 2분의 1은 어떻게 찾을까? 2분의 1? 나눠요. 아니, 나누라고? 0을 2분의 1은 2와 2분의 1을 넣는 거야. 여길 1을 만드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F1은 F2 더하기 F2분의 1이거든. 그럼 F1은 문제가 우리 기억에서 찾아놨고 F2는 문제에서 1이라고 찾아놨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F형은 무조건 찾고 시작해야 나중에 음수를 찾을 수 있고 학교 시험에서 뭘 꼭 낼 거냐면 분수 낼 거야. 이 분수가 안 보여. 분수가 제일 어려워. 분수가 뭐랑 뭐를 넣었을 때 이 소거 형태로 가는지 더하기로 가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 오류를 내는 게 하나 있거든.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바로 뭐냐면 이게 곱하기로 나왔을 때야. 17번. 이 17번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려. 어디서 제일 많이 틀리냐면 기억에서 되게 많이 틀려. 기억에서. 기억 한번 봐볼게. 이건 기억만 하고 넘어갈게. 너희들 어차피 숙제로 해오면 되니까.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거든. 근데 애들이 꼴에 배웠다고 f0 찾고 싶어서 xy에 다 뭐 넣어?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f0은 f0 곱하기 f0이야. 그래서 기억은 F0은 1이다 동그라미 쳐요. 물론 얘는 맞아. 기억이 맞거든. 근데 이거 함부로 약분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반대로 넘겨서 F0으로 묶으면 F0 빼기 1이잖아. 그럼 F0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0이냐 1이냐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F0은 1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 중에 누가 답이야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맨 옆에 fx는 0보다 크다라고 준 거야. 이게 뭔데요, 선생님? 0 넣었으니까 f0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f0은 1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만약에 그럼 이 조건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여러분들 경우에서 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요. 1번 f0이 0일 때, 2번 f0이 1일 때. 그러고 나서 스타트를 끊어서 가셔야 돼요. 이래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F0이 한 값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가. 아셨죠?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어떤 거야? 2랑 0을 넣다뇨? 왜 그러세요? 왜? 뭐 문제 있어요? 아니, 저는 밑에 F2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19번 한번 해볼게. 19번, 간다. 자, 19번에 3번하고 4번부터 먼저 판단할게. 항등함수 누굽니까? 리을이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해 가세요? 상수함수 찾을까요? 뭐죠? 비읍. 자, 이제 1대1 대응부터 찾을게요. 1대1 대응이 일단 어디에나 가로를 그어도 한 점이니까 기억 맞아요? 니은, 디귿, 리을, 맞고 미음, 비읍. 그럼 결국 1대1 대응은 기억과 리을만 체크하면 되고 그럼 1대1 함수에 일단 기억, 리을을 일단 적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아니었던 놈을 체크하면 되는데 그게 누구야? 그렇지, 니은이 추가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긴 죽어도 안 되겠다. 대가리 딸린다. 메모리. 버려. 자, 갈게. 니은을 가로로 그으면 잠깐만. 니은을 가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위에다 그으면 안 만나잖아. 다리 원상으로 불러줄게. 뭐 어떤 거? 1대1 함수는 가나 라. 1대1 대응은 가라. 항등 함수는 리을. 상수 함수는 바. 비읍. 자, 넘어갈게요. 자,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힘들어. 근데 니은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이게 대응이 아니라고. 1대1이랑 쏟은 거네. 이거 1대1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몰라? 자, 갈게. 자, 22번 보시면 집중하자. 22번 보면 x에서 x로 함수를 얘들아. 그럼 잘 봐.
우리가 늘 x에서 y로 함수는 배워봤어도 x에서 x로 함수를 안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소리야. 근데 이게 세 가지 함수가 존재한대. f도 있고 g도 있고 h도 있다 이거야. 다 똑같이 x에서 x로 함수를 쏠 거라는 거지. 근데 f는 무슨 함수냐면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 g는 상수함수고요. h는 항등함수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힌트를 주는 건가라고 하면 이 FGH를 한번 그림을 하나로 한번 합쳐서 그려볼게. 무슨 뜻이냐? x에서 x로 화살을 쏠 건데 F함수, x에서 x로 화살을 쏠 건데 G함수, x에서 x로 쏠 건데 함수가 H함수다 이거야. 그리고 다 정의역은 어차피 0,1,2더라 라는 거야. 공역도 0,1. 근데 이 공역은 다시 한 번 더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0,1,2한테 화살 쏠 거고 다시 한 번 더 0,1,2한테 화살을 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원래는 그림을 3개 그려야 돼요. 하나, 그 다음 따로 둘, 따로 셋을 지금 하나의 그림에 오버랩해서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 F0이랑 0이 쏘네랑 G1, 1이 쏘네랑 H2, 2가 쏘네가 같아야 된대. 근데 얘들아, FGH 중에서 누가 힌트일까? G. 아니야. 아니, H. H지. 왜냐면 H 자체는 무슨 함수였어? 항등 함수는 무조건 누구한테 써야 돼?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자마자 다 자기 자신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2한테. 그럼 G1은 2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가 말한 대로 두 번째는 G가 힌트인 거야. 왜? G가 무슨 함수야? 그럼 상수함수면 이미 1이 2한테 쏘기로 했으면 0하고 2는 억울해도 무조건 2한테 화살을 쏠 수밖에 없어. 상수함수니까. 이해가? 그리고 F0도 2한테 화살을 쏴야겠다.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니까 1이 쏘네와 2가 쏘네의 2배는 0이 쏘네랑 합이 같대. 근데 0이 2한테 쐈으니까 우리 안 봐도 비디오야. 얘가 0, 얘가 1한테 쏠 수밖에 없으니까 F1은 0한테 쏴야 되고 2는 1한테 쏴야 되더라 라는 거. 그 상태에서 뭘 물어봤어? F2, G2, H2야. 근데 H2가 완전 힌트죠. H2는 무조건 2, G2도 2, F2는 우리가 구한 1.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어떤 거야? 나왔던 거 나왔어. 맞아. 다른 것걸? 살짝 변형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이렇게 하자. 25번 시작. 25번을 하면 집에 가서 뭐 숙제는 편할 거니까. F가 왜 이런지 알겠어. 자랑하는 거 뭐. 나도 알아, 새끼야. 이거 그건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오나 보네. 5야. 최대값이 5야. 내가 5가 아니잖아.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내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상담할 때 몇 명 말했을 텐데 안 지키고 있네, 이 어제. 죽어도 자기가 스타트를 안 한대. 네가 안 했잖아. 오늘 네가 한 스타트만 해도 있잖아, 졸라 많아. 자, 25번 한번 가볼게. 1, 2, 3이 1, 2, 3, 4한테 화살을 쏠 건데 얘들아, 일단 정의역이랑 공역의 개수가 어때? 알아요. 그러면은 이건 1대 대응을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를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F2가 벌써 화살을 쐈다 이거야. 1, 2, 3이 1, 2, 3, 4한테. 근데 지금 2가 누구한테 쐈어? 4한테 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났어. 저 3이랑 1이 1대1란 말을 했으니까 절대 4한테는 쏠 수가 없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화살을 쏘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놈, 두 놈 골라서 쏘면 되잖아.
몰라. 그냥 발전하라는 거지, 뭐.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7번하고 잠깐 7번은 잠깐 별표를 무한개 치세요. 진짜. 무한계는 못 치잖아요. 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7번은, 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죽어도 이해 못하는 새끼가 진짜 많아요. 저희 넣습니다. 그래서 7번을 마지막에 하고요. 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유형을 마지막에 할게요. 오늘 건너뛸 수도 있어요, 7번을. 왜냐면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해서. 자, 8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준우한테 물어볼게요. 채준이한테 물어볼게요, 채준이. 채준아, 너는 OX만 말하면 돼. 1대1 대응이면 O, 아니면은 X라고 말하면 돼. 자, 너네들도 잘 봐. 자, 1대1 대응이야? O. 자, 1대1 대응이야? O. 자, 1대1 대응이야? X. 1대1 대응이야? X. 자, 1대1 대응이야? O. 1대1 대응이야? O.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야? O. 1대1 대응이야? O. 1대1 대응이야? X. 1대1 대응이야? X야. 자, 지금 보면 위에는 직선들로 이어져 있고 여기까지. 그 다음 요 뒤로부터는 지금 1차와 2차의 콜라보레이션이야. 이 문제형이 총 두 가지로 나와요. 1차, 지 혼자 나올 수도 있고요. 1차와 1차의 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차와 2차의 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요럴 때는 되고, 요럴 때는 안 된다라는 걸 눈에 보이면 이제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얘네 둘은 1대1 대응이었어요. 왜냐면, 한 번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거나, 한 번 감소하다가 마지막까지 감소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아니었냐? 내려가다가 올라갔고, 올라가다가 내려갔으니까, 가로를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다행히도 올라가다가 올라가니까 또는 내려가다가 내려가니까 다행히도 가로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됐어요. 얘도 올라가다가 얘는 사실 얘들아 원래 이 참수의 일부만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올라가다가 아래로 볼록 구간이 있었으니까 얘도 1대1 대응이었고 내려가다가 위로 볼록 구간이 있었으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됐던 거야.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라가다가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내려가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1대1 대응이 깨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총 두 가지 유형을 아시면 되는데 만약에 1차가 만나는 직선 길이가 항상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가 항상 어때야 돼요? 부호가 동일해야 돼요. 올라가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내려가야 돼요. 절대 내려가다가 올라가거나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1차와 1차가 만났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국어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식해 보이고 수학적으로 유식하게 기울기 부호가 동일하다를 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 앞에 있는 직선과 요 뒤에 있는 직선에 기울기 부호가 동일하다는 걸 좀 수학적 기호로 한번 써봐. 그렇지. 기울기끼리의 곱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항상 양수 나오면 되는 거야. 왜?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라는 걸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1차 나오면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기울기끼리만 곱하면 돼. 예를 들어서 30번 한번 봐볼까? 30번 보시면 다음 1차 함수가 0을 기준으로 모양이 달라지는데 위에도 1차 함수고 밑에도 1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위에 있는 직선 기울기 보니까 2 양수가 나왔어. 그럼 밑에 있는 기울기도 뭐 나와야 돼? 양수. 근데 그걸 유식하게 2 곱하기 2-a가 항상 양수다. 그래서 2로 나누면 없어지고 a는 따라서 뭐보다는 작다? 2보다는 작다. 그래서 1번의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선생님, 만약에 1차랑, 요 31번도 그냥 해볼게. 중요하니까. 31번을 이제 보면, 위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안 나왔어. 밑에도.
그래도 당황하지 마. 어쨌든 위에가 양수면 밑에도 양수, 위에가 음수면 밑에도 음수라는 걸 유식하게 둘이 곱했더니 항상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조심하세요. 수학에서 부등식을 따질 때는 항상 미지수 앞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음수를 곱해서 요렇게 모양을 바꿔준 다음에 부등호를 따지셔야 돼요. 절대 여기서 x는 2보다 크고 a는 마3보다 작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a 앞에가 음수면 이거 못 씁니다. 음수 곱해서 다시 바꿔주고 따라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 이렇게 답을 말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절대 이 상태에서 두고 하시면 안 돼요. 미지수 앞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그래서 문제에서 정수의 개수를 찾아달라. 그러면 둘이 빼고 1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4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직도 무식하게 마2, 마1, 0, 1 나중에 손가락, 발가락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20개 넘어가는 순간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갖다가 없으면 둘이 빼고 하나 더 빼주면 되는 거지. 아셨죠? 자, 이제 1차와 2차입니다. 이제 1차와 2차는요.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돼요. 얘도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대응이 되려면 특히 1차, 2차에선 잘 안 물어보는데 1차, 2차는 꼭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야, 여기. 아니.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지점. 여기.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거나 2차에서 1차로 넘어가는 저 지점이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안 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요 사이에 그었을 때는 안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깨져. 근데 왜 1차 할 땐 설명 안 해주셨어요? 1차, 2차 할 땐 대부분 안 물어봐. 그래서 30번도 보면 얘들아 x에다 위에다 0 넣어봐. 뭐 나와? 밑에다 0 넣으면 어차피 붙어 있어. 이미 0에서. 그리고 31번도 봐봐. 위에다 0 넣으면 밑에다 0 넣으면 어차피 붙어 있어. 그래서 대부분 1차, 2차일 때는 요 두 개가 붙어 있다 조건은 사실 한 10문제 풀어봐야 한 문제 정도? 100문제 풀어야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안 물어보고 거의 1차, 2차일 때는 신기하게 요 떨어져 있는 지점을 또 찾으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1차와 2차가 1대1 대응된다 라고 하면 너네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끊기는 지점을 만약에 x는 a라고 하면 x는 a에서 바로 fa 값과 ga 값이 동일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어디 있냐면 32번 봐봐.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린 첫 번째 뭘 따져야 되냐? 위에다 1 넣었을 때와 밑에다 1 넣었을 때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32번을 같이 풀면서 설명할게. 그래서 위에다 1 넣으면 b, 밑에다 1 넣으면 a 플러스 5가 첫 번째 같아야 돼요. 즉 그래프가 먼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이제 이 그래프 안 끊겨요 선생님.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처음 말한 거. 선생님, 이 꼭지점에 따라 문제가 커진다 이거야. 얘는 딱 봐도 꼭지점의 일부분, 꼭지점보다 큰 쪽이 살아남았고 얘도 꼭지점보다 큰 쪽이 살아남았는데 얘는 자칫 잘못하다가 꼭지점보다 작은 쪽부터 살아남으면 한 번은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항상 두 번째를 뭘 따져야 되냐? 바로 2차 곡선의 꼭지점. 꼭지점이 문제에서 준 범위 있죠. x는 a. 그 a 값보다 큰 쪽을 살아남길지 작은 쪽을 살아남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부로 한번 가볼게. 32번 보면 위에 꼭지점이 몇이죠? 1이죠. 1,b죠. 그럼 원래 위로 볼록이니까 1,b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에서 1보다 어느 쪽이래요? 작대요. 그래서 이쪽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보다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를 먼저 따지고 그럼 물어볼게. 이제 여기다 너네가 1차를 콜라보레이션 한다고 생각해봐. 내려가면 돼, 안 돼? 내려가는 순간 이게 깨져버려,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이 살아남았으면 나도 이어서 올라가야겠다. 즉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양수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A 값이 결정돼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데 A 값은 그냥 양수면 돼,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누구 넣을까? A 플러스 5. 그럼 누구 나오지? 2A 플러스 5의 지금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당연히 A에
0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힌트를 줬어. 맨 마지막 줄에 A, B는 정수다. 그럼 A가 0보다 큰 숫자들 중에 제일 작은 정수? 그래서 A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7.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얘는 실수로 나오면 못 풀겠네요? 당연하죠. 실수로 나오면 0.0000000 엄청 작은 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수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얘는 정수로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자연수로 낼 수도 있겠지. 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33번에 2번 한번 풀어볼까? 33번에 2번.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33번에 2번. 어디? 이건 모든 학교 다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안 낸 학교는 없어요. 얘 플러스가 어디? 그게 A 플러스 B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는데 B 대신에 얘를 넣은 거예요. 대신에 A. 플러스 5를 넣으면 2A 플러스 5. 문제에서 A 플러스 B였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1 너무 많이. 가볼게요. 자, 일단은 나는 이걸 정석대로 설명해 줄게. 일단은 얘들아, 절대값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죠? 범위 나누죠. 얘는 뭐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1. 그럼 자, fx는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온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수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대로 쓸게. 일단 a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a네. 플러스 a.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돼. ax 플러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최고차항이 몇 차밖에 안 돼? 1차니까 이거 직선이야. 그럼 직선을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로 한번 묶어볼게. 자, x로 묶어볼게. 뿅, 뿅 묶으면 땡큐야. 왜? a가 사라져. 그래서 2x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 그리고 a도 사라져. 끝. 2x 끝. 근데 밑에 거를 한번 묶어보면 문제가 생겨. 2-2의 2x가 될 거고 플러스 2a가 나와. 자, 그럼 벌써 1보다 큰 쪽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었거든. 그럼 1보다 작은 쪽도 뭐 하고 있어야 돼? 증가. 그럼 최소한 얘는 항상 양수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a는 뭐보다 작다? 1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냐. 근데 문제 한번 볼게. 자, a 값의 범위 찾아달래. 자, 근데 여기선 사실은 이제 모두 고려를 했어야 되냐면 원래대로 나중에 혹시 여기 미지수가 또 있으면 뭐도 해야 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보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1 넣으면 얘는 어차피 다 똑같이 2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는 붙어 있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네. 그럼 끝났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인가? 9번, 10번 하면 오늘 수업 끝이다. 7번은 건너뛰지 뭐. 시간이 어차피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 자, 9번 가볼게. 얘들아,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다 그랬지? y는 x. 자, 볼게. 34번 보면 fx가 x에서 x로 함수인데 그게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아까 말했지만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으니까 f와 뭐의 교점을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y는 x. 그래서 우리는 그 fx와 는 x를 한번 같다고 둬보자라는 거. 자, 그럼 같다고 뒀다 칠게. 그럼 x세제곱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얘가 혹시 만나는 교점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뭐 넣으면 0 나오죠? 1? 오케이.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돼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교점 몇 개 나오지 얘들아? 3개 나오지? 그럼 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 그럼 그 8개를 대충 써봤다고 하면 공집합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혼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등등등 마지막은 전체가 있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8개 중에서 가장 원소의 개수가 많은 집합을 S집합이라고 하지. 그럼 누가 답이 되겠어? 3개 있는 거. 얘를 S라고 하자는 거야. 마이너스. 그걸 다 뭐 하지? 합을 구해달래. 답은 2.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세요? 34번.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냥 는 x만 나오면 되는 거야. 는 x와의 교점. 아, 요거 바로 풀 수 있을까? 푸는 애 한 2명 있다 볼게. 2명. 37번 시작. 이거 진짜 드물어요. 37번. 이게 거의 저 또라이 같은 37번이 거의 난이도 상? 어려울 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처음 보자마자 되게 막 2차 미지수고 막 이래 항등함수고 이러면은 이제 안 보이더라고, 풀이가, 애들이.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난이도가 쉬운 거고. 아직도 푸는 애들 있잖아. 자, 지금 정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줬어. 잘 봐봐, 얘들아. 얘들아, 마일 3. 이거 일단은 뭐 이런 거 너무 흔하죠,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fx가 2차랑 상수함수 나왔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네 글자가 힌트야. 무슨 함수? 얘들아, 항등함수가 무슨 뜻이야? 자기 숫자 넣으면. 자기 나오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마이 넣었더니 마이 나와야 되고, 마일 넣었더니 마일 나와야 되고, 3 넣었더니 3 나와야 되는데, 3은 다행히도 0보다 큰 쪽이니까 진짜 뭐 나왔어? 3 나왔어. 그럼 우리는 마이 넣었더니 뭐 나오면 돼? 마이. 그래서 위에다가 마이 넣으면 뭐 나와? 4a 마이너스 2b 는 끝. 두 번째, 마이너스 1 넣을게. 뭐 나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위에서 아래 거 뭐 할까? 빼는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요거는 2배, 2로 약분한 다음 빼볼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보자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는 몇?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마 3이니까 넘어가서 b는 마이너스 2. 문제가 둘이 더하면 답은 마 3이다 라는 거죠. 괜히 시계 쫄지 말고 항등함수라는 게 힌트더라라는 거야. 자, 유형 10번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유형 10번은 여러분들 저거 배웠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범위. 거기 배웠잖아. 안 배웠어? 거기를 기억하면 되게 쉽고요. 거기가 기억 안 나면 그냥 공식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때 배운 거 꼴랑 2개밖에 없었어. 뭐랑 뭐였지? PC밖에 없었어. P는 언제만 쓸 수 있었지? 순서가 존재할 때. 그래서 순열이라고 불렀고. C는 언제 쓸 수 있었지? 조합. 뽑기만 할 때를 쓸 수 있었어.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크게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개념 설명부터 해주면 함수의 개수 좀 구해줘 라고 물어보다니까 두 번째는 갑자기 뜬금없이 요거 아까 봤던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뭐였지? 1 대 1 찾아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상수함수 찾아달라고 할 거고, 네 번째는 항등함수 찾아달라고 할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5번에 뭐 물어보냐면 이걸 갑자기 물어볼 거야. 2번이랑 5번이랑 어때? 같거든? 근데 이제 내가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더 볼게. 왜 같은데 답이 다르게 나오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정의역을 A개라고 할게, 원소. 그리고 공역을 B개라고 할게. 자, 그럼 시작할게. 함수의 개수 구해줘라고 나올 거야. 아마 여기 위에 공식으로 써있긴 하지만 우리 이거 상관없이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얘들아, 함수라는 건 누가 꼭 한 발씩은 써야 되지? 정의역이 써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 1, 2, 3이 있었거든? 여기에 A, B, C, D가 있었어. 물어볼게. 1아, 너 몇 명한테 화살 쏠 수 있어? 4명. 얘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얘한테 쏠까? 얘한테 쏠까? 얘한테 쏠까? 얘한테 쏠까? 그 다음에 얘가 쐈다고 칠게. 근데 E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몇 명한테 쏠 수 있어? 4명이지. 왜? 함수라는 건 맞은 놈이 맞아도 상관없어. 얘가 한 발 쏘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도 4가지. 얘도 몇 가지? 4가지야. 그러면 동시에 쏠 거니까 교집합, 즉 곱법칙이니까 4의 몇 승? 근데 이 4의 3승을 한번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로 한번 추론해 볼래? 4가 뭘까? 공역의 개수야. 3이 뭘까? 정의역의 개수야. 그래서 아마 그 위에 개념 설명의 공식이 어떻게 나왔어? 정의역이 m개고 공역이 n개니까 함수는 n의 m승이라고 나왔던 거야.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 찾아줘 라고 하면 바로 공역의 정의역 승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4개고 3개였으니까 4의 3승 이렇게 찾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함수부터 찾을게. 상수함수는 무조건 한 명한테만 써야 되잖아. 그럼 물어볼게. 1이 몇 명한테 쏠 수 있어? 그래서 A한테 쐈다고 칠게. 그럼 2는 억울하지만 A. 아니지, 상수잖아. A한테 쏴야지. 3도. 그럼 결국엔 처음이 결정하는 거잖아. 처음이 몇 명한테 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답이 4개였잖아. 그러면 결국 상수함수는 누구의 개수 말해주면 돼? B의 개수, 공역의 개수 말해주면 돼. 그래서 답이 항상 B야. 이해가? 자, 항등함수는 내가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1개. 답이 됐잖아. 자기 자신 나와야지. 예를 들면 A가 A한테, B는 B한테, C는 C한테. 항등함수가 2 이상 나오면 노벨상 탄다. 알았지? 꼭 증명하길 바래. 알았지? 자, 이제 2번하고 5번 하면 오늘 수업 마지막인데 맞지? 여기서도? 여기서는 여기 있네. 자, 2번하고 5번은 식은 똑같은데 왜 내가 2개 썼냐면 2번은 A와 B의 개수가 똑같을 때고 5번은 A와 B의 개수가 다를 때야. 얘들아,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이거 뭐지? 그렇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면 1대1 함수야. 그러면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1대1 함수는 1대1 대응부터 할게. 1대1 대응은 어차피 둘이 똑같지 개수. 아무거나 그냥 팩토리얼 붙이면 돼. 비팩토리얼. 오랜만에 들어보지. 그래서 선생님 왜 비팩토리얼입니까? 그러면은 A가 A개한테 A 쭉 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1대1 대응이면 자 이런 거지. 잘 봐. 1, 2, 3, 4가 A, B, C한테 화살 쏠 거야. 준호야, 1이 쏠 수 있는 애 몇 가지? 4가지. 근데 1대1 대응이야. 2는? 3은? 4는? 그래서 4, 3, 2, 1 곱한 게 바로 4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4개고 얘가 4개니까 그냥 비팩토리얼이라고 말한 거야. 이해 가시? 근데 이제 얘가 문제야. 얘가 하나 더 적거나 얘가 하나 더 많거나야. 이렇게 많으면 1대1 대응은 못 물어봐. 그럼 물어볼게. 1이 쏠 수 있는 애는 몇 가지? 5가지. 2는? 3은? 4는? 2가지지. 그럼 결국엔 5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4명을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OP4가 되는 거야. 5명 중 4명을 골라서 일렬로 나열해라. 그래서 바로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BPA가 되더라라는 거.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 38번 봐봐. 바로바로 할게. 1번. 함수의 개수 찾아달래. 땡큐. 개수가 똑같다. 답은? 3의 3승. 27개. 2번. 선생님, 얘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1대1 대응은 내가 무조건 3팩. 끝.
상수함수는 무조건 몇 개? 아이씨, 3개. 이 정도면 거의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몇 초 전에 했는데, 씨. 자, 알았어. 헷갈릴 수 있지. 39번 가볼게. 39번에 허재가 대답하면 답이야. 허재야, 39번에 1번 답. X에서 Y로. 1, 2에서 3, 4, 5로 화살을 쏠 거야. 그렇지. 3의 2승 9. 2번, 1대1 함수 물어봤다. 왜? 개수가 다르니까. 3P 2. 끝. 6. 상수함수는 3개. 끝. 얘들아, 그럼 잘 보면, 아니, 얘들아, 여기 잘 보면 특징이 하나 있잖아. 앞에가 다 B야.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공역의 개수부터 찌끄리면 돼. 그 다음 정의역 승으로 갈지, 팩토리얼로 갈지, B에서 끝날지, PA로 갈지만 대답하면 돼. 그럼 한번 대답해 볼게. 얘들아, 40번 봐봐. 이거 40번 되게 유명한 문장이다. 맞는 놈이 같으면 쏘는 놈이 같았다. 이게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1대1 대응이지. 아니지. 함수요. 왜? 정의역과 공역의 수가 달라. 그러면 얘 1대1 함수 찾으려 했으니까 답은 5P4. 5P4. 그러면 결국 5팩이랑 똑같으니까 120이 되겠지. 자, 하나만 물어볼게. 41번 봐봐. 이건 같이 하자. 일단 함수의 개수가 64개래. 그럼 아시다시피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정의역 승인데 정의역 승이 3이야. 그치? 그럼 일단 공역이 4개고 그래서 1대1 함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4P 3 정답이 되겠지.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숙제는 유형 7번 빼고 뒤에 60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이거